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으로 가볼 텐데요. 앞에서 청동기에 대해서 들으셨고,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오시는 건데요. 사실 고조선은 청동기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청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철기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겠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일단 우리나라의 최초로 만들어졌던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신화가 하나 내려져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단군 신화라는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신화인데, 뭐, 이 신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환인이라는 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다가, 옥황상제님이 하늘에서 보시다가,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환웅이란 사람이었는데, 환웅이, 원래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이죠. 근데, 그 땅 아래에 있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 못 살아요. 막 밥도 못 먹고 배고프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해결해 줘야겠다. 내가 가서 좀 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환웅이 내려가게 됩니다. 환웅이 쭉 이제 그 구름을 타고 비, 바람, 뭐 천둥, 번개 그런 신들을 쭉 데리고 그렇게 그 원래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서 내가 여러분들을 잘 통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농사가 잘 되게 했고 그렇게 뭐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웅을 이 여기 있는 곰과 호랑이가 찾아온 거예요. 아,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환웅이 그러면 이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에 가서 100일 동안 살면 너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 호랑이랑 곰이 둘 다 쑥과 마늘을 다 들고 동굴로 갔어요. 호랑이는 시도는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떠났어요. 왜냐면 쑥이랑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곰은 꾹 참고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이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 왕검. 그래서 고조선의 최초의 왕이고 이 왕이 이 고조선을 잘 통치했다. 뭐 이런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죠. 어떻게 곰이 뭐 사람이 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어떻게 있으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신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신화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잘 해석을 해보자면 먼저 이 신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농업이 중요했는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비, 바람, 천둥, 번개 이런 게 다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예측하는 그런 거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온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지방에서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이 된 거죠. 다른 지방에서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 바람, 천둥의 신을 데려왔다는 거는 결국 그런 거를 달라고 하는 이런 방울 뭐 이런 걸 들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배층이 되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웅녀가 있잖아요. 그 곰이 사람이 되는 부분은 아마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얘기하는 거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곰 부족이 있었는데 그 곰 부족이 환웅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도 그 마을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환웅이 어느 정도 과제를 주고 그거를 잘 해내자 곰 부족이 복종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그러자 같은 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점점 그래서 그 환웅 이 단군 왕검의 고조선이 점점 조금 했다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곰부족이라는 원래 그 지방에 있던 그 부족과 그 다른 지방에서 왔던 그 환웅 이 두 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그런 집단 국가가 최초의 고조선이다. 그래서 그 집단의 가장 우두머리는 단군 왕검이 된 거죠, 최초에. 그래서 단군 신화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고조선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고조선의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거는 기원전 7세기 정도에 그 중국의 역사 자료에 등장하는데요. 중국의 역사 자료에서 그 고조선이 그 제나라라는 나라와 함께 교역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등장을 해서 기원전 7세기부터 중국 역사 자료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정치 세력을 점차 키워가요. 고조선이 더 커지고 이제 한반도를 많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조선이 뭐
성질이 포악하고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써져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많이 공격을 한 거죠. 얘네가 힘이 세져가지고 중국에 있는 애들도 뭐 우리한테 까불면 너네도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약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이 힘이 좀 더 세졌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그렇게 잘 되고 이제 준왕이라는 왕까지 이르는데, 이제 그 준왕이 시절에 이제 연나라에서 온, 그 중국에서 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왕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이 위만이 얘기하길, 제가 군대가 있으니까 그 군대를 가지고 저기 그 국경지방의 수비대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셔서, 준왕이 아이 그래 좋다 해라 뭐, 왜냐면 국경 수비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위만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정권을 전복하죠. 그래서 반항을 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과거 그 고조선 정권을 싹 쓸고 이제 위만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조선이 위만한테, 이렇게 위만이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이라는 시기가 계속되는데, 뭐 위만조선도 우리나라의 역사고 또 이전의 역사도 고조선의 역사인 거죠. 음, 그래요. 그리고 고조선이 어떤 사람들이 이게 국가였냐? 사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집단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왕도 있었고 또 스스로를 왕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면은 왕은 뭐 중국 국가들만 부르는 건데 우리도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라는 거를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왕이라고 불렀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으면 이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걸 읽어보자면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도 있고요. 또 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뭐 곡식으로 갚게 한다. 뭐 노룩질을 한 자에게는 뭐 그런 사람을 노비로 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선이 규율이 있는 법이었고, 또 약간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게 이게 뭔가를 하면 그거에 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뭐 이런 류의 법이 많았던 걸로 봐서, 굉장히 뭐 고조선도 법이 있는 그런 엄연한 국가였다라는 거를 이 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조선도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하게 돼요. 사실 뭐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중국의 한나라라는 아주 큰 나라가 고조선이 너무 커지고 무서운 거예요. 고조선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된다. 이렇게 뒀다가 더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고조선을 빨리 더 커지기 전에 때려서 없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한나라가 그 고조선에 엄청나게 많은 5만 대군의 육군과 수군을 막 보내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한사군이라는 한나라의 4가지의 그런 군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리고 고조선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 그 고조선이 있었던 자리에는 또 다른 뭐 동해 옥저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 계속 생겨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란 나라가 상당히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서 되게 뭐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국가라고 스스로를 인식했으며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를 발전시켰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였던 그거를 이제 위만이 들어오면서 철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철기 문화권으로 점점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이렇게 넓혀 나간 그런 점에서 참 의의가 있는 국가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